안녕하세요. 수학원 담당 교수 정효숙입니다. 강의실에서 수업할 여건이 되지 않아 영상을 올립니다. 우리 교재 미분 적분학 책을 보면서 설명하겠으니 공부하는 데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교재의 1, 2장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여러 종류의 함수들과 미분을 하기 위한 조건인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도함수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3장 미분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1절 다항함수와 지수함수의 도함수 관련 내용입니다. 이 장에서 도함수의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함수의 정의를 한번 써보면 f'x라고 되어 있는 도함수의 정의는 극한으로 정의가 되죠. 이렇게 정의되는 도함수, 이 도함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서 도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y는 c인 함수입니다. 그죠?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반tam 수평한 직선을 갖다가 상수함수라고 하죠. 이 상수함수가 있는데 이 상수함수의 도함수를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x는 극한을 계산하면 되는데 상수함수니까 주어진 함수는 y는 c죠. y는 c니까 c-c 값을 구하면 이것의 극한값은 0이 됩니다. 상수함수의 도함수 값이 0이라는 것은 그래프를 봐도 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 평행한 적선이니까 기울기가 0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0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6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6번에는 4차 함수가 주어져 있죠. 4차 함수 위에서 접선이 수평이 되는 점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평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가 0인 접선이죠. 기울기가 0이라는 말은 도함수 값이 0이란 얘기니까 f'x 값을 구했을 때 그 값이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가 4차 함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 미분법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3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것의 x값을 구해보시면 이렇게 세 점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대응하는 점들을 찾아보면 뭐 0,4, 루트 3, 마이너스 5 직접 대입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0,4인 점이랑 그죠? 마이너스 루트 3인 점에 대응해서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제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0,4 그죠?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5인 점, 루트 3, 마이너스 5인 점, 이 세 개의 점에서의 접선을 그려보면 접선이 전부 다 이렇게 수평하다는 뜻이죠. 수평한 접선이 그려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내용은 우리 교재에 보면 페이지 165페이지 지수함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수함수는 미시 지금 선택은 B로 해놨는데 함수 fx는 B의 x승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지수함수가 있는데 이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f'x 값을 구해보시면 되는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도함수의 정의는 극한으로서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주어지는 도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선택되는 함수가 지수함수인 b의 x승이죠. b의 x승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표현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이 지수함수 극한값을 한번 다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간단히 나타내 보시면 b의 h-1 h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h하고 상관 있는 극한값 이 뒷부분이 의미하는 게 이게 뭐냐면 f 프라임 0값이 되겠죠? f 프라임 0값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데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간단히 나타내 보면 f 프라임 x는 f 0이라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죠. 0이라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하고 뭐가 있다? b의 x승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f 프라임 0값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1장에서 보면 여기서 주어진 함수 fx는 2의 x승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미시 2로 주어진 거죠. 미시 2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미시 2로 주어져 있는 이 지수 함수는 0,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정확히 얼마라고 했냐면 1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재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0,1이라는 점을 지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을 부려보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정확하게 1이라는 값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수함수는 밑을 지금 선택은 B로 했지만 만약에 이 밑이 B가 특별하게 2라고 생각을 한다면 2라면 그렇죠? 2라면 0이라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는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했죠? 1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수함수 만약에 우리가 지수함수 밑으로서 2를 선택을 한다면 2를 선택한 이 지수함수의 도함수는 미분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1이니까 결국에는 2의 x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이 2인 자연지수 함수의 도함수는 뭐가 된다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직 밑이 2인 것만 했지 밑이 다른 상수인 b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2절인데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공식표입니다. 그렇죠? C는 상수함수니까 상수함수 좀 전에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봤듯이 밑이 C인 밑이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구해보면 당연히 0이 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x의 n승이라는 건 다항함수죠. 다항함수의 미분법. 그렇죠? 좀 전에 봤던 밑이 2인 지수함수의 도함수.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의 상수배를 하거나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두 함수가 곱해져 있거나 두 함수의 몫으로서 표현되거나 이런 미분 공식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분 공식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절이 3.3절 삼각함수의 도함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있죠.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함수들 역의함수죠. 분수꼴로 나와 있는 거 그렇죠? 분수꼴로 나와 있는 사인, 코사인, 시컨트, 코탄젠트 함수 이 함수들의 도함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공식이긴 하지만 나중에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사인 함수 하나에 대해서 지금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함수 사인 함수라고 하면 증명하는 방법은 전부 다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 주어진 함수가 이제 사인 함수죠. 사인 함수에 x 플러스 h가 들어가고 사인 x 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그렇죠? 사인의 덧셈에 관한 식이니까 사인 x 코사인 h 코사인 x 사인 h에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렇죠? 이 함수는 사인이 있는 부분과 코사인에 대해서 분리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극한을 계산을 해보시면 코사인 h-1가 마찬가지 뒤에도 극한을 나눠서 쓰시면 됩니다.
더하기 뭐 리미트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이쪽 부분이 0값이 되고, 그렇죠? 여기에 있는 극한값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남아있는 값을 계산을 해보면 뭐 h 뭐 sin x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값은 코사인 x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0 곱해서 남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지만 주어진 함수, 어떤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라 하면 전부 다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증명을 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계산을 해보기를 바라고, 아마 연습 문제에도 나와 있을 듯 합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4번에서는 코사인 x의 27개 도함수라고 했습니다. 27개 도함수라는 뜻은 27번 미분을 했을 때 어떤 함수가 나오냐 이 말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분을 해보시면 서로 계속 교대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시면 주어진 함수를 y라고 했을 때, 그죠? y를 갖다가 한번 미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올 테고, 그렇죠? 한 번 더 미분, 두 번 미분해 보면 다시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나올 거고, 그죠? 세 번을 미분해 보면 상계 도함수죠? 해 보면 사인 x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 해 나가다 보면 뭐 규칙성이 찾아지겠죠? 보면 주기가 4로 사인 코사인 함수들이 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고, 그래서 찾아보시면 뭐 함수에 27개 도함수니까 이렇게 쓰시죠. 위에다 27개에 n자리에다 x 쓰시고 찾으면 무슨 함수가 나온다? 사인 함수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예제 5번입니다. 예제 5번도 뭐 극한값을 구해보라고 했는데 이 극한값은 많이들 계산을 해 보셨겠지만, 그렇죠? 밑에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맞춰주고 필요한 개수를 맞춰주시면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여기 밑에 뭐 7x라고 되어 있지만 이쪽에 있는 부분이 같은 값으로 주어져 있다면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값이 1이 되니까 이 극한값은 4분의 7이 된다는 거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제 6번도 마찬가지. 예제 6번의 극한을 계산할 때도 x지만 코탄젠트 x는 탄젠트의 역수니까 탄젠트 역수죠. 사인 x분의 코사인 x가 될 테고, 그렇죠? 한번 계산을 해보시길 바라고, 그렇죠? 코사인 x분의 x, 이거는 x의 사인 x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계산을 해보시면 밑에 부분에 있는 극한값은 1이 되죠? 1이 되니까 뭐 1분의, 그죠? 1분의 코사인 0값하고 같은 값이 되죠? 코사인 0값은 1이죠? 1이니까 이것의 실제적인 극한값을 구해보시면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니까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절은 3.4절 연쇄법칙입니다. 연쇄법칙. 앞에서 나와 있던 함수들은 상수함수, 그 다음에 다항함수,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으면 두 함수가 더해져 있거나 곱해져 있거나 나누어져 있는 모양에 대한 그런 함수들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는 내용이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연쇄법칙의 내용을 보시면 두 함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두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함수가 합성함수라는 거죠. 그죠? 함수가 합성함수로 주어져 있다는 거. 곱이 아니죠. 합성이에요. 두 함수가 합성이 되어 있을 때, 그랬을 때 주어진 함수를 갖다가 미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합성되어 있는 함수는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고 함수 자체로서 미분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gx라고 되어 있는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분을 해준다는 거. 보통 속미분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증명하는 방법은 교재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굳이 증명을 하라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쓰이는 거는 이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교재 예제 2번을 한번 보시면 예제 2번에서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y는 sin x제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함수는 어떤 두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fx가 sin x고, 그렇죠? gx가 x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sin x 자리에 x제곱이 합성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dy dx 계산해 보시면 sin의 x제곱이죠. 그죠? 먼저 sin 자체로, sin 함수 그 자체로 미분을 한번 하고 코사인 x제곱, 그렇죠? 안에 들어와 있는 gx라는 함수를 한 번 더 속미분해 주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좀 더 간단히 뭐 순서를 바꿔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함수죠. 그 다음에 b번에 나와 있는 y는 sin의 제곱의 x죠. a하고 b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b번에 나와 있는 함수는 fx를 fx를 x제곱인 거죠. 그죠? 이 x 자리에 gx가 뭘로써? sin 함수로서 합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시면 sin의 제곱 x가 sin 전체 제곱을 x를 제곱한 거랑 같은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로서 미분을 하고 그러면 이 sin x가 되는 거고, 그렇죠? 안에 gx로 들어있는 sin x를 한 번 더 속미분을 해주시면 cosine x가 되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이거는 sin의 2x하고 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 보면 이번에는 앞에선 지수함수 얘기를 했었는데, 앞에서 지수함수 미분을 했는데 밑이 얼마인 거? 밑이 2인 거였죠. 2인 지수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밑이 2일 때는 지수함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밑이 b입니다. 2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수 b가 나온 거죠. 그죠? 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지수함수를 미분할 때는 무슨 방법을 썼냐면 연쇄 법칙을 이용을 해서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b라고 되어 있는 거 지수함수인데 b, 그렇죠? b의 x승이라 나와 있는 이 지수함수인데, 이 지수함수는 뭐 다시 표현을 하면 밑이 2인 지수함수를 이용할 테니까 ln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위에 썼듯이 교재를 보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b의 x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ln b는 당연히 여기 앞에 있는 ln b는 상수고, 상수의 x 1차 함수란 얘기인 거죠. 상수에다 x가 곱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를 bx를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얘를 미분한다는 뜻은 뒤에 나와 있는 지수함수인 2의 ln b의 x를 미분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겠죠. 그렇죠? 이걸 미분을 하면 어떻게 미분을 하냐면, 여기는 뭐 2의 x 지수함수의 위에 상수함수 1차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연쇄법칙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지수함수는 지수함수 미분해도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나온 자기 자신을 한번 써주시고, 그죠? 뒤에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속미분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긴데, ln bx인데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앞에 있는 개수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ln b는 상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뭐 이걸 좀 더 간단히 쓰면 앞에 나와 있는 게 처음부터 뭐라고 b의 x승이 2의 이 지수함수랑 같은 모양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써주시면 b의 x승 상수 ln b 이렇게 나오는 거죠. ln b 값은 상수.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수함수에 대해서는 지수함수의 미분 공식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모양은 뭘 이용을 했어요? 연쇄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쇄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일반적인 지수 함수의 도함수를 구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함수들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